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접속사부터 선생님 책 33페이지 보면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한다. 그래서 단어 연결하는 거, do and can 나와 있고, 구와 구, to play and to live, running and arriving, by train and by bus. 이것처럼 전치사는 전치사끼리, 동명사는 동명사끼리, 그다음에 투부정사 투부정사끼리 돼야 되는데 그 투부정사 보면 to play and to live 있죠. to에 가로가 쳐 있죠. 그럼 투부정사가 and로 대등하게 연결될 때는요, to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좀 헷갈려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빠지지 않고 수능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and나 or나 but 다음에 어디로 대등하게 연결되는지, 즉 to play인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to live로 연결되는 건지, 앞에 뭐가 있었냐면 he wants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lives로 연결돼야 되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무슨 말 하나 그럴 텐데, 수능에서 나오는, 선생님 항상 기본 얘기하면 갑자기 수능 가죠. 수능에서 나오는 기본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and나 or나 but이나, 주로 여기 다음에 물론 so도 있지만 and나 or나 but이나 또는 then도 있습니다. 이런 거 다음에 갑자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play 말고 약간 뭐였죠? live였죠. live 이렇게 밑줄이 쳐 있는 거예요. 여기 밑줄 쳐 있고 4번에서 다음 주 어법상 틀린 것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뭘 물어보는 거냐면요, 앞에 있는 이 등위 접속사 있잖아요, 얘네. 그러면 앞에랑 대등하게 연결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이거 삼각형 그리는 이유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말라는 거잖아요. 수능에서 진짜 자주 나와요. 그럼 이 앞에 쭉 가보면 앞에가 동사 형태가 플레잉인지 이쪽으로 연결되는 건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to play도 있고, 말하자면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또 여기서 플레잉도 있고, 또 앞에는요 뭐도 있을까요? 뭐도 있을까요? 워크도 있고, to work,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런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처럼 봅시다. 그럼 해석상 얘가, 이거는 이제 주어가 있었겠죠. she라는 주어가 있었겠죠. 그럼 그녀는 원하고 그녀는 삽니다라고 된다면 얘가 S가 돼야겠죠. 만약에 이게 wants to work 하면 그녀는 걷기를 원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그는 걷기를 원하고 그녀는 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플레잉이 뭐 하는 것 없이 여기 without 같은 게 있었다고. 그러면 이로 연결된다면 무슨 뭐 플레잉함이 없이, 그리고 사는 것 없이, 그건 좀 이상하죠, 해석이. 사는 것 없이는, 그렇지? 그러니까 앞에가 투부정사로 연결될 거야, 앞이면 본동사로 연결돼서 3인칭 단수니까 리브지가 돼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일로 연결돼서 전치사 다음에 나와서 리빙이 되는 거야. 이거 해석상 어느 게 가장 자연스러워? 이게 수능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문법 문제거든요. 수능은 순수 문법 문제를 잘 물어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출제 교수들이. 왜? 문법에 대해서 이제 싫은 거야. 왜? 뭐 쓰지도 않는 대로 자꾸 저거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싫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전체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너무 좋잖아. 앞에 동사가 어느 곳으로 연결되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니까. 네가 전체 문맥을 제대로 해석했니? 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2년에 한 번 거의 나오는 문제. 주어 동사 찾는 것만큼 중요하죠, 그렇죠? 거의 그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 절과 절을도 연결한다. 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되는지 대등하게 연결되는 것. 여기다 뭐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할까요? She wants, 그녀는 원합니다. To work, 걷기를 원합니다. 모함이 없이 without consuming, 소모함이 없이 에너지를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여기 어느 쪽으로 연결되는지, 이게 만약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요로 연결된다면 소모하거나 이런 모함이 없이라면 리빙이 될 것이고, 요로 연결된다면 to live나 투가 생략 가능하니까 리브가 될 것이고, 요로 연결된다면 리브지가 될 것이고, 아시겠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됐죠? 이해하겠어요?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그 다음에 접속사의 종류 보시겠습니다. 접속사의 종류는 여러분이 이제 접속사가 어디 있어요? 접속사는 팔품사 밑에 있잖아요. 선생님 그 한 장짜리 영문법 보면 감탄사, 그 다음에 전치사, 접속사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 학생은 밑에다가 접속사를 정리했어요. 접속사는 여러분 어떻게 써 있어야 되냐면, 선생님이 첫날 전체 문제 전체를 개관해 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관해 줬거든요. 접속사는 일단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이렇게 써줬거든요.
접속사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써 있었어요. 아까 전에 정리한. 그죠? 아무도 이렇게 써 있는 접속사에 관해서 써는 거 못 봤어요. 접속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등위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상관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는 다시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가 있고, 형용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가 있습니다 해서 어떻게? 접속사의 뼈대가 잡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데 이거 제대로 적어놓은 사람은 못 봤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첫날에 준 거예요. 접속사는 이렇게 뼈대를 잡으세요 라고 해야 뭐가 잡혀요 눈에. 예. 그래놓고 등위 접속사 하나하나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등위 접속사는 지금 설명한 거. 두 개의 단어나 두 개의 어구나 두 개의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되는 거.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내가 선생님이 뭐라고 써줬냐면 이렇게 써줬어요. 선생님이 첫날 써준 거예요. 뭐라고 해줬냐면 등위 접속사는 독해에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독해에서 키포인트다. 왜 독해에서 키포인트냐? 등위 접속사로 연결됐다는 건 문장이 긴다는 얘기거든요. 문장이 긴다는 건 and나 or나 but으로 해서 연결돼 있으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삼각형 그리고 대등하게 만약에 이거라면 그녀는 원하고 그녀는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딱 뼈대가 잡히게 된다고 문장 전체 해석에. 그러니까 독해의 키포인트고 플러스 여기다 하나 더 쓰면 되죠. 수능 자주 출제. 수능에서 어떻게 수능 출제 빈도가 높다는 거죠. 이렇게 등위 접속사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등위 접속사의 포인트입니다. 등위 접속사의 포인트. 좀 이쪽으로 옮길게요. 난 맨날 강의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강의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강의하면서 순간적으로 나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고 있어. 옆에 저기 있으니까 힘들지. 나 참 멍청한 것 같아. 수능 출제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럼 등위 접속사에서의 포인트, 독해에서 키포인트다. 왜? 어떻게 대등하게 연결되는 거 찾아라. 수능 출제 빈도 아주 높다. 방금 얘기했죠. 어느 쪽으로 연결되는지. 그래서 문맥의 흐름을 네가 잘 파악하고 있는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방금 말하려다 잊어먹었어. 아니 또 뉴런이 끊어졌어. 이거 막 그냥 쭉 이어졌어야 되는데 아이 참네. 자 수능 출제 빈도가 높다. 이거 생각나겠죠? 강의하다 보면요. 수능 출제 빈도가 높다. 독해에서 키포인트다. 수능 출제 빈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등위 접속사가 또 연결되는 게 뭐가 있었지? 등위 접속사가 또 연결되는 거? 아 생각났어. 등위 접속사에서 포인트는 또 뭐야? 여러분 배웠어. 등위 접속사에서 앞에서 우리가 쭉 얘기한 것에서 등위 접속사가 한 군데 나오고 내가 좀 강조했어. 등위 접속사. 언제 강조했어? 포인트가 3개야. 등위 접속사의 포인트. 독해에서 키. 그러니까 접속사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독해에서 키. 두 번째 수능에서 출제 빈도 높고 왜 출제 빈도가 높은지 이해해야지. 세 번째 키는 뭘까? 세 번째 포인트는 딱 등위 접속사 생각해. 그래서 독해가 길어집니다. 수능의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앞에서 얘기 한번 했다니까. 좋아. 관계대명사에서 얘기했어. 뭐에서? 관계대명사에서 언제 얘기했어요? 관계대명사 얘기를 하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관계대명사 그렇죠.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에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이라고 그랬잖아. 두 문장을 연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죠?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에서 얘는 등위 접속사는 두 문장을 연결하는 그죠? 관계대명사 뭐랑 연결돼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과 연관되는 거죠. 두 문장을 연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 and나 or나 but으로 연결되고 그거를 갖다 축약해서 어떻게 한다? 공통 부분 찾아라. and나 or나 but이랑 등위 접속사랑 공통 부분이 그 대명사를 연결해서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죠. 두 문장을 연결하는 방법. 두 문장을 연결하는 방법. 또 여러분도 헷갈리는 것 같은데 두 문장을 연결하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 이건 되게 중요해요. 두 문장을 연결하는 방법 쓰브 컴 이렇게 나오고 이게 커마가 아닐 이게 마침표가 피어리어드가 아닐 때 여기 이렇게 연결해야 돼. 여기 등위 접속사가 있는 거죠. 여기서 토는 왜냐하면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근데 2번이 있다. 1-1번이죠. 말하자면 요거 1-1번 어떻게 한다? 공통 부분이 얘랑 공통 부분이네 하필.
그리고 사람이야. 그러면 후로 이게 주격이니까 후로 연결하면 되지. 근데 이거 그냥 살려주고 싶어 얘네들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다가 커마하고 어떻게 쓰면 된다? 후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공통 부분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다. 이 관계대명사 계속용법이죠. 관계대명사 계속용법은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하나 연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죠. 전통적으로 그게 뭐예요? when이나 if나 as나 이거 한번 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serve, come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랬을 때 이것도 맞죠. 여기 and no나 벗이 들어가면 안 되죠. 이게 뭐예요? 얘죠.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죠. 부사절을 이끄는 여기죠. 여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 부사절을 이끄는 부사절이잖아. 우리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이걸 또 어떻게 해요? 2-1이 있죠. 2- 그죠? 2-1 2-1이라는 게 웃기긴 한데 근데 3이라고 하기 뭐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접속사 치워 주어랑 비교해 주어 치워 그 다음에 뭐야? VING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뭐예요? 분사구문. 그래서 영어의 두 문장을 연결하는 원리 하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두 문장을 연결하는 원리하면 분사구문과 관계대명사 계속식용법은 빠질 수가 없고 당연히 접속사는 두 문장을 연결하는 거니까 여기서 접속사가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접속사 하면 end나 or나 벗이 있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접속사의 포인트를 잡자 이겁니다. 접속사의 포인트. 종류를 먼저 적으시고 등위 접속사가 왜 중요한지 독해에서 튀고 수능 출제 빈도가 높고 관계대명사 계속식용법과 관련돼 있다. 그러면 이 부사절을 이끄는 얘는 어디랑 연결돼 있어요? 얘는 분사구문과 연결돼 있죠. 전체가 연결. 이거 나름 필기해 보세요. 그리고 계속 갈게요. 지워야 되거든요. 내가 선생님 이 큰 칠판 놔두고 여기다 이렇게 조그맣게 썼나요? 여러분 옛날에 그 써준 거 생각하고 밑에다 썼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뒤에다 크게 쓰세요. 그래도 나중에 여러분이 아까 이 학생처럼 뒤에다 어딘가 예쁘게 적으면 되겠죠. 제목은 두 문장 사이의 관계. 얘는 두 문장 사이의 관계고, 그죠? 연결 원리죠. 두 문장 사이 연결 원리. 얘는 접속사 파트에 이렇게 기본적인 핵심을 잡아주면 되죠. 3번 접속사도 선생님 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얘네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싹 써놓으면 접속사 파트 끝난 거죠. 나는 자기가 알게 적어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과외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외를 하는데 접속사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접속사 아예 공부하면 돼 이러면 너무 안 되잖아요. 뭐 접속사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인트를 딱 잡아서 얘기해주면 와, 그죠? 소문나면 이제 막 부르는 대로 가는 거죠. 소문 금세 나요. 과외 좀만 잘 가르치면 대학생들. 과외 선생님 이런 얘기 해줄까요? 대학생 못 해요. 다 본 사람은요, 선생님 책 보시면 돼요. 거기 등위 접속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접속사의 종류에서 33쪽입니다. 대등한 관계의 단어, 구, 절 등을 연결한다. 그래서 and, but, for, for는 여기서 왜냐면의 뜻입니다. 그는 친절하고 형용사, 용사, 점잖다. 그 다음에 그녀는 인조이는 동명사 목적으로 취하죠. 게임하는 걸 즐기고 독서하는 걸 즐긴다. 그 다음에 the water served lunch, but she didn't eat. 웨이터군요. 그 웨이터가 런치를 서빙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먹지 않았습니다. 제공하다죠. 먹지 않았다.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어 동사 주어 동사. 그는 아팠습니다. 따라서 그는 학교에 결석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it must have rained this day. 어제 비가 왔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길이 젖어 있는 걸 보니까. 그죠? 여기 because 쓰면 안 되나요? 되긴 돼요. 근데 이제 엄밀히 얘기해서 because는 직접적인 원인이고요. for는 간접적인 원인이에요. 왜?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가 왔으면 틀림없다. 근데 왜냐하면 길이 젖어 있으니까. 길이 젖어 있다고 꼭 비가 온 건 아니죠. 간접적인 원인이다. 여기 만약에 어저께 비가 왔으면 틀림없다. 비가 왔으면 틀림없다. 뭘로 할까? 왜냐하면 뭘로 할까? because 쓰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 because랑 for는 거의
이렇게 섞어 쓰는데 for를 쓸 때는 간접적인 원리, 직접적인 원리보단 득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관 접속사 보시겠습니다. both and be, either A or B. 자, 이건 암기해야죠. 그래서 한번 여기 풀어보세요. 여기 보면 M이냐, A냐, is냐 이게 문제 있죠. 이거 한번 쭉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누르고 동그라미라고 쳐보세요. both and be, either or B, neither A or B, not only but also B 이거 있죠. 이걸 풀어보세요. 강화종 사람 있을 것 같아서 하나씩 추가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답 한번 풀어봅시다. 자, 보시면 both and I and she죠. 나와 그녀 둘 다죠. 이건 she and I가 돼도 똑같습니다. 둘 다니까 R 받습니다. 복수로 받아요. R입니다. 그래서 나와 그녀 둘 다 행복하다. either A or B는요 어디다 일치시키냐면 가까운데, 동사랑 가까운데 일치시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니까 she, is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either she or I라면 M이 되겠습니다. 동사랑 가까운 거 일치시켜라. neither를 많이 틀려요. neither는 나도 너도, 나도 A도 B도 아니다거든요. 그럼 both and B의 반대판이니까 둘 다 아니다니까 복수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neither A nor B도 either A or B랑 똑같습니다. 가까운 거에 일치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she, is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는 I nor, 만약에 she nor I라고 했으면 M이 되는 겁니다. 나도 그녀도 행복하지 않다. 나도 언니 A but also B는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고등학교에서 진짜 많이 나오죠. A뿐만 아니라 B도 강조하는 게 B죠. 그러니까 B에다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그녀도 행복하다. 이거랑 같은 게 as well as 있죠. as well as는 앞에 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B as well as A 하면 A뿐만 아니라 B도 앞에 걸 강조하는 거니까 not only A but also B랑은 순서가 바뀌는 거죠. B가 앞으로 나와 있죠. 역시 she를 강조하는 거니까 i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s well as는 조심하세요. she as well as I 가까운 M이 아니라 is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not A but B죠. 이게 상관 접속사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대박 많이 나옵니다. 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is not to win, 이기는 것이 아니라 to join, 뭐 하는 것이다? 참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not A but B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관 접속사 설명 끝났어요. 상관 접속사는 뭐냐? 상관 접속사는 방금 본 것처럼 뭐냐면 상관 접속사는 여기 있죠. 상관 접속사 등위 접속사예요. 등위 접속사를 중심으로 얘는 not A but B, 그죠? both and B, either or B 이런 것처럼 어떻게 돼요? 등위 접속사를 중심으로 뭔가 세트 앞쪽에 뭐가 하나 있는 거야. 두 개가 상관돼 있다 해서 상관 접속사예요. 아시겠죠? 이 both가 여기 있잖아. and, both and B, either A or B, not only A but also B, but을 중심으로 not only 같은 게 있잖아. 세트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상관 접속사. 상관 접속사에서 포인트는 뭐다? 동사와 주어의 수일치를 조심해주라. 그렇죠? 상관 접속사에서 포인트. 그 다음에 진짜 많이 나오는 거, 독해에서 많이 나오는 거 not A but B다. not only but also B도 중요한데 not A but B도 중요하다. not only A뿐만 아니라 B도 했을 때 not only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ut also B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접속사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문마고에 잘 나와 있겠죠. 문마고 풀면 기본적인 문제 쫙 풀립니다. 안 풀리면 나한테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요거 얼쏘는 생략이 참 잘 됩니다. 그죠? 얼쏘는 생략. 벗은 잘 생략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얘를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등위 접속사를 중심으로 세트를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얘는 생략이 정말 잘 되고 only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 쓸 수 있어요? not merely. 얘가 진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not just. 얘네들 전부 다 뭡니까? A뿐만 아니라 B도.
참 많이 나옵니다. 참고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속 접속사 가시겠습니다. 종속 접속사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다 배운 거예요. 명사절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다 배웠어요. 머릿속에 쭉 떠올라야 됩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뭐가 있습니까? that과 whether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뒤에 나온 거 보시면 선생님 뒤에 나온 거 보시면 that, what, whether 의문사절이 있죠. 거기다 한번 써볼까요? 거기 보시면 that, whether가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예요.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죠. 의문사절은 간접 의문문으로 주어, 명사절 역할을 하죠. 그래서 what을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what 위에다가는 명사절 접속사 역할. 의문사절 위에는 의문사라고 써놓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역할. 그러니까 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는 아니에요. 알겠죠? w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역할을 한다. 의문사절에서 의문사는 역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역할을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로 접속사는 whether랑 that. 알겠죠? 얘네들이 접속사다. 형용사절도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있죠. 얘를 뭐라 그래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얘네가 접속사라고는 안 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뒤에서 앞에 있는 뭘 꾸며줘요? 명사 꾸며주고 있잖아요. I visit the library. 우리는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뒤에서부터 그죠? 어떤 것? 우리 학교 옆에 있는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위치랑 the library랑 같다는 거 직관으로 이해하고 있죠? 그게 위치로 바뀐 거 됐습니다. 부사절 얘야말로 종속 접속사의 대표적이죠. 그래서 부사절의 접속사를 종속 접속사라고 영어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사절을 이끄는 부사절의 특징은 뭐예요? 부사절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부사절하면 주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단독으로 나오는 거 안 되는 거. 부사절은 종속 접속사예요. 종속이에요. 그러니까 주절이 없으면 안 된다. 종속된다는 건 주절이 없으면 그 자체로 피어리어드를 찍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접속사 얘기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본 메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문마고에 나와 있는 거 몇 개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복사기 가서 프린트해 그거 좀 가져올게요. 자, 혹시 아직 문마고 안 산 사람들 이걸로 보라고 가져왔습니다. 접속사 방금 봤으니까 자, 문마고 잠깐 봅시다. 자, 문마고 몇 페이지냐면요 96쪽입니다. 96쪽. 방금 우리 접속사 방금 되게 간단하게 봤잖아. 근데 이거 과연 해결이 가능한지 보자고. 빠진 게 뭐가 있는지. 빠진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궁금하지 않아? 문법책이 접속사를 어떻게 편제했을지? 접속사 되게 궁금하지 않나 보네요. 여러분 표정이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궁금해야 돼요. 지금 우리 문법 공부하니까.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 선배나 대학생들 중에 접속사 설명해봐 그러면은 우물우물거리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데라고 생각하지. 근데 은근히 숨어있는 중요한 점이 많아요. 다 다뤄준 거예요. 보세요.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 뭔지 아시겠죠? 아 요거 얘기하는구나. 요거 얘기하는구나. 손이 뻑뻑 떠오르는 거예요. 등위 접속사 문법적 역할이 대등한 단어 구조를 연결한다. 그죠? 너무 별거 없죠? 그죠? 이름이 hot 형용사 문장 I like Charles he likes Peter 그 다음에 brothers or sisters 명사 그죠? 문장 이런 거 연결하고 있죠. 명령문 and 이런 것도 있다. 그죠? 뭐뭐 해라 그러면 이런 용법이다. 명령문 어는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다. 중학교 때 배운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등위 접속사가 왜 중요한지 얘기는 안 나왔죠. 그죠? 그냥 진짜 평면적으로 설명했죠. 여기다 양념을 톡톡 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선생님 능력이 있구나 생각하는 거죠. 자, 독해에서 핵심이다. 독해에서 왜 핵심이냐? 저번에도 한번 봤어요. 독해에서 핵심인 거. 근데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독해에서 왜 핵심인지.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이 문장이 있죠. 이거 지울게요. 이쪽은 이제 이런 머릿속에 있다고 칩시다. 이거는 이쪽은 지우고 밑에 것만 남기겠습니다. 두 문장 사이 관계는. 자, 해석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길죠? 여러분 이런 문장 싫어하잖아요. 쉴 때 어떻게 하면 된다? 길다는 건 등위 접속사가 어딘가 있다. Some people are by nature
more positive and optimistic. 여기 and가 있네. tending to focus on a positive characteristics. 여기 또 and가 있네. expecting that the things will turn out fine.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해결해? 이거 해결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그죠? 네. 어떻게 돼요? 뭐 간단한 거죠. 얘는 얘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죠? 몇몇 사람들은 이걸 묶어줄 수 있는 센스가 있으면 되죠.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좀 더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입니다. 이건 엔드는 어떻게 연결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분사구문이죠. 이렇게 하면서 여자가 보이죠. 아주 간단하잖아요. 뭐 하면서? 기대하면서 어떤 것 그들의 긍정적인 특징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면서 또 뭘 하면서? 상황이 그죠? 결국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면서. 아시겠습니까? 핵심 키포인트예요. 이 등위접속사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밑에 거 한번 봐볼까요? The purpose of writing is not to show how smart you are, how much you know, how many big words you can use. 여기까지 일단 끊으셔야죠. 여기 있으니까 이건 부연 설명하는 거니까. Rather, it is transmit an idea or convey meaning in the most efficient and effective way possible. 이렇게 돼 있죠. 괜히 긴 거 같은데 얘 때문에 하나 연결돼서 긴 거고 일단 앞문장부터 해석합시다. 앞문장에 어디 있어요? 등위접속사가 5가 여기 있잖아요. 대등하게 연결되는 거 찾아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대등하게 연결돼 있죠.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러면 글쓰기의 목적은 보여주는 것이 그죠?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끝.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갑자기 확 쉬워지죠. 글쓰기의 목적은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영리한지를,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big words 하면 어려운 단어야. 길고 어려운 단어. 길고 어려운 단어를 쓸 줄 아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깔끔하죠, 해석이. 그 다음 밑에 거 보세요. 오히려 it is transmit an idea 여기 오어가 있죠. 그죠? 그 다음 in the most efficient and 여기 end가 있죠. 이거 어떻게 잘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키포인트예요. 데미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트랜스미트나 컨베이나 둘 다 전달하다요. 얘는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것과 이것을 그죠?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 다음에는 애들 중심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시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식으로 가능하다. 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엔드나 벗을 중심으로 대등하게 찾는 걸 자꾸 연습을 하면 해석이 굉장히 쉬워진다. 긴 것도 별거 없다. 길면은 엔드나오나 벗이나 연결되고 분사구문 연결된 거. 네. 또는 긴 거는 우리 다 배웠어. 대절이어서 긴 거. 그죠? 명사절이어서 명사구여서 애초에 긴 거. 문장 성분. 또는 수식해져서 긴 거. 이걸 못 보잖아. 지금 여러분의 머리를 다 배웠어.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 오늘부터 문형만 제대로 배우면 돼. 이틀에 걸쳐서. 여기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가봅시다. 뒤쪽 넘어가 보세요. 97쪽 상관접속사 보시겠습니다. 졸린가봐. 졸리면 일어나서 들으세요. 하겠습니다. 자, 상관접속사. 짝을 이루어 쓰는 등위접속사. 뭐라고 돼 있어요? 등위접속사인데 짝을 이루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both in the B. 그 다음에 either or B. either in or B, not only A, but also B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참조 표시 보세요. both and B 주어 자리에 오는 경우 복수형을 쓰며 동사가 either in or B, either in or B, not only but also B, B as well as A는 B에 지시킨다 가까운 거. 됐죠? 이렇게 다 했죠.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나오냐? 요거 등위접속사 설명했고 상관접속사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일로 가야죠. 등위접속사 설명했고 상관접속사 설명했으니까 종속접속사 설명해야죠. 있죠? 종속접속사는 뭐 있어요? 명사절이 있죠.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요? 명사절 끈 종속접속사. 여러분은 문법책을 쓸 수가 있다니까 이제. 이게 뭐예요? 대시잖아. 그지? 몇 페이지? 98쪽. 그죠? 98페이지. 이상하다. 이쯤 얘기하면 정말 그러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뭔가 강하게 공감이 와야 되는데. 자, 그럼 종속접속사. 종속절을 주제에 연결해준다. 종속접속사 대신 어떻게 무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문장의
that을 붙여서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that 다음에 왜 완전해야 돼? 동그라미가 동그라니까 완전한 문장에 that 붙이는 거니까. 거기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종속 접속사 that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끈다. 화살표죠.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니까. 그래서 it is a pity that 참 안 됐습니다. it is a pity 여기는 안 됐다는 뜻이에요. 대리하는 그가 시험에서 실패하다니 안 됐다. 알겠죠? 참조 표시 보시면 종속 접속사 대시 이끄는 자리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 그 자리에 가지고 있을 쓰고 대절은 문장 뒤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습니다.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 있죠. 동사에 선행사 없어요. no는 선행사가 아니에요. 동사지. 이때는 생략이 가능하다.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 그 다음에 보호 역할을 하는 건 비동사 다음에 나오면 되죠. The fact is that 됐죠. 이때는 생략 못하죠. 그죠? 비동사 다음에 나오면 명사 형사 보호라고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됐 끝났죠?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whether 나오겠죠? 종속사 whether 있으니까 명사절 이끄는 종속 접속사 if나 whether if나 whether가 명사절 이끄는 경우 뭐뭐인지 아닌지를 의미 나타낸다. It isn't important 중요합니다. 뭐가? 그들이 동의하는지 안 동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it이 가짜 주어 it에다가 동그라미 쳐서 가주어 그 다음에 if나 whether가 진주어 동그라미 쳐서 중요한 거는 진짜 주어 자리에 가주어를 빼주고 원래 이 자리 써줘도 되죠? 써주면 if는 못 쓴다. 선생님 한번 설명했어요. 그죠? whether는 주어 자리에 못 쓴다. if는 주어 자리에 못 쓴다. 근데 모든 명사절은 가주어 진주어로 이때처럼 뒤로 돌릴 수 있다. 돌리면 if를 그때 쓸 수 있다. 그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앞에 아까 전에 if whether였다가 이 자리에 원래 자리 써주니까 if가 왜 빠졌지?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너네가 알아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 still wonder 여기서 if나 whether가 되는 거죠. 그죠? The question is whether 보호에는 안 되죠. if 안 된다고 그랬죠. 거기 보세요. if는 문장 앞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절이나 문장 앞에서 하는 경우 또는 보호 역할을 하는 절을 이끌 수는 없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축약해서 써놓은 거예요. 이미 다 했습니다. 안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세요. 너무 진짜 여러분 너무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여기 if에다 하면서 이렇게 주어 이게 주어죠. 명사절이니까 여기는 whether만 돼. 그죠? 목적어 여기는 whether랑 뭐가 돼? whether랑 if만 둘 다 돼. 보어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whether만 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단 여기 있는 whether만 되는데 얘가 가주어 있어주고 모든 거 다 돌아가는 게 뒤로 가면 그때는 whether와 if가 돼.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했어요. 그 다음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접속사 그 다음에 10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쫙쫙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어요? 100페이지 보시면 접속사 역할을 하는 의문사라고 써있죠. 역할을 한다고 돼 있죠. 얘는 뭐예요? 간접문문 얘기하는 거죠. 의문사절 다 들어가요 이제 머릿속에? 다 했던 얘기잖아. 그치? 앞에 첫 시간에 의문사가 접속사 역할을 하며 종속절을 이끄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종속절을 간접문문이라고 합니다. 어순은 의주동이다. 의문사가 주어일 경우에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을 씁니다. 이해되세요? 이거? 다 했죠? 한번 읽어봅시다.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요. Where he is.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Where is he에서 의주동. Tell me. 나에게 얘기해줘. 그죠? 무슨 일이 그에게 벌어졌는지. what 자체가 의문사가 주어니까 뭐 의주가 아니라 의문사 주어가 같이 있는 거고 동이 바로 나온 거죠. 주절이 근데 중학교에서 배운 게 뭐라고 그랬어? Do you think나 do you로 물어볼 때 특수한 경우인데 그걸 간접문문으로 배운다고 그랬잖아. 여기 또 나오잖아 그게. Do you think나 guess나 believe, imagine처럼 yes, no로 대답할 수 없는 경우 이걸로 물어봐서 이것이 목적어로 간접문문을 취하는 경우 의문사가 앞으로 튀어나온다. 그래서 who do you think she is? 그녀는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되는 거. 다만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건 no 같은 경우는 그죠? 그냥 뒤에 있어야 된다. Do you know who she is? 이렇게 돼야지. 그때 do you know라면 그가 누구라고 너는 생각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세요. 요번에는 이제 근데 뭘 안 했어 지금? 명사절에서 선행살파만 관계대명사 왓은 안 했죠? 그거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명사절에 접속사 역할하는 선행살파만 관계대명사 왓은 그때 했으면 여기서 다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다시 얘기해도 되겠죠? 얘도 역할을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형용사절을 이끄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사절로 넘어간 거야. 이 책의 편제,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왜 이렇게 하는지?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문법이 눈에 보여요.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모든 문법책을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아,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생각했네. 여기다 안 넣고. 자, 계속 보세요.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시간을 나타내는 거 있죠? when, while, as 이런 거 있어요. 거기 참조 표시 중에 되게 시제에서 중요한 게 있죠. 거기다 별표 한번 할까요? 참조 표시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형을 써서 미래일을 나타낸다. 그래서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때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거 있죠. 그래서 접속사 as와 since는 뭐뭐이기 때문에도 있다.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when. 자, 뭐 있습니까? 그가 왔을 때, 그가 내일 왔을 때 나는 그에게 진실을 얘기할 거다. 그러면 when he will, 취재할 때 얘기하지만 come here, 내일 왔을 때, tomorrow, 나는 그에게 I will tell, 말할 것이다. 여기 내있다고 칩시다. 틀렸죠? 왜? 그가 내일 올 때 will이 맞은 것 같지만 얘가 뭐가 돼야 됩니까? 빠지고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comes가 돼야죠. 때와 조건의 부사절, if도 그렇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요. 근데 항상 이렇다고 when은 그러니까 comes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실수를 하게 돼요?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어떤 함정을 타겠어요? 얘는 뭐뭐 할 때라는 부사절이죠. 여기 부사절이죠. 접속사에서 여기 부사 있죠. 부사에 여기 부사절 여기죠. 여기 부사절 when죠. 여기 있는 거죠. 여기 when. 주어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주절 나오고 이렇게 되는 여기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거죠. when이 딴 데 나오는 데가 있죠. 어디 나옵니까? when이 어디서 또 나와요? when이 여기 말고 전체 여기서 명사절에서 나오잖아요. 명사절에 의문사절이 있잖아요. 그죠? 의문사절에 그러면 의문사절에 나는 모르겠습니다. I don't know. 그가 내일 언제 도착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알겠죠? 그가 내일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습니다. When he will come here tomorrow. 이땐 맞죠? 아, when이니까 when은 때를 나타내니까 comes 아니죠? 이때는 명사절이잖아. 때와 조건의 부사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해줘야 돼요. he comes라고 하면 큰일 나요. 이때는 틀려요. 또 있죠. when이 언제 나와요? when이 또 여러분이라면 어디가 또 when 나오는 데가 있으면 여기 when 있으니까 여기 when 있으니까 부사절이랑 그죠? 명사절이랑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또 어디가 있어요? 형용사절에 when이 나오죠. 관계부사. 그러면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요. 뭐를 모르겠어요? The time. 그 시간을 모르겠어요. 어떤 시간을 모르겠어요? When he will come here. 내일 그가 여기에 오는 시간을 모르겠어요. 이땐 will come이 맞는 거예요. 왜? 형용사절이니까. 부사절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가 내일 여기에 올 시간을 모르겠다. 앞에 있는 time을 꾸며주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문법은 자연스럽게 여기도 when이 있는데 때와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때를 나타내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래. 근데 형용사절에 when도 있잖아. 관계부사에. 요거는 형용사절이니까 그냥 미래를 표시해줘야지. 명사절에 의문사절에 when도 있잖아. 그럼 여기도 미래를 표시해줘야지. 이게 문법이에요. 물어보는 거. 공부가 아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선생님 기본 설명하다가 자꾸 종합적인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긴장하고 들으세요. 네, 계속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102쪽 보세요. 요것도 나름 여러분이 적어 놓을 것 같으면 거기다 적어놔 보세요. 어디다 적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시간을 거기 101쪽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옆에다가 형용사절 하나, 그죠? 관계부사. 명사절 하나. 이때는 의문문이 간접문문으로 주어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이때는 그냥 미래 써준다. 이런 거 하나 적어 놓으면 되시겠죠?
마음껏 적고 집에 가서 예쁘게 정리를 하세요. 이건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CJ 얘기할 때 항상 지금 이상하게 수능에서 이걸 안 물어봐요. 부사절에서 때와 조건의 부사절 if도 그렇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건 탭스나 토익이나 토플에서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토익 같은 경우 지금 요즘에 잘 모르겠는데 한 달에 2번 봤거든요. 2번 보면 2번 보는 거마다 맨날 나오거든요. 때와 조건의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수능도 나올 만하거든. 안 나와. 언제든지 추가해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부사절이 아니란 거지. 형용사절이. 얘는 명사절이란 거지. 그냥 미래 써줘야 된다는 거지. 자, 이해되셨으면 또 옆으로 가시겠습니다. 102쪽 한번 가보실게요. 102쪽. 자, 102쪽은 뭐가 나와요? 부사절 이끈 종속 접속사 시간 나와 있죠? 자, until하고 by the time에 동그라미 하나 치세요. 이것도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until도 그렇고 by the time. 때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현재와 미래를 대신한다 할 때도 웬만 생각해요. by the time도 엄청나게 나와요. 토익에서. by the time 다음에 그가 올 무렵에. 그가 내일 여기에 올 무렵에. when 대신에 뭐가 돼요? when 대신에 그가 내일 여기에 올 무렵이면 아마 나는 그 일을 끝마쳤을 것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by the time이 나오고 여기 어떻게 will come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틀린 거 찾아. 토플에서 토익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by the time 뭐뭐 할 무렵에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야 됩니다. 웬만 그런 거 아니에요. as soon as, the moment, every time 다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절을 이끈 종속 접속사 if나 unless 있죠? 그럼 거기도 참조 표시 보세요. 자,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형을 써서 미래를 나타낸다. 때와 조건을 나타낸다 그랬죠. 만일 내가 내일 그녀를 만난다면 나는 내일 그녀에게 진실을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will meet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아까 전에 응용하면 if가 또 어디 있어요? 여기 부사절에 if 말고 여기 있잖아요. 명사절에 if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그냥 미래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내일 그녀가 올지 안 올지. I don't know if she will come her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긴 같은 if인데 왜 여긴 그냥 미래 써주지? 명사절이니까.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104페이지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중에 양보를 나타내는 거 있죠? although도, even though, even if, whether or not, 그 다음 while 이런 거 있죠? 그 중에 whether or not 한번 봅시다. 그 네 번째 문장 있죠? or not은 생략도 가능해요. 그러면 선생님 whether절은 명사절이라며요. whether절은 명사절이라며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하는 거. 근데 이건 누가 봐도 부사절이에요. Whether you like it, or not은 없어도 or not은 생략 가능한 거니까 왜 부사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Whether you like it, 네가 그것을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간에 너는 학교에 가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죠? 학교를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간에 너는 학교를 가야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건 왜 부사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명사절이 아니에요. 뒤에 주절이 있으니까. 이게 명사절이라면 네가 학교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whether you like it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다. 하나의 주어처럼 역할하든지 목적어 역할하든지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문장이 따로 있잖아요. 그럼 부사절이란 얘기예요. 뭐뭐인지 아니든지 간에 이렇게 양보를 나타내요. 이해됐어요? 넘어갑시다.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뭐 있습니까? 특수한 거죠. 소된 용법. 그 다음에 서치된 용법.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된 용법은 소 다음에 형용사 부사가 나왔을 때는 서치를 못 써요. 그 다음에 서치를 쓰고 싶으면 서치 대시랑 소댓은 같은데 소댓은 형용사 부사가 나오는 경우고 서치 대신 뒤에 명사가 있는 경우예요. 서치, 어나 언 쓰고 형용사 명사 이럴 때는 서치를 써줍니다. 아시겠죠? 밑에 보시면 he is so kind.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될 수 있어요. kind냐 kindly냐는 얘네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소댓이 앞에 있는 동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온 거예요. 보호로 비동사기 때문에 그녀가 너무 친절하기 때문에 그녀가 너무 친절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such 다음에 great 뭐가 나왔어? experience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나 멋진 경험이어서 experience가 있기 때문에 so를 못 써요. 너무나 멋진 경험이어서 나는 결코 그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so 대시 붙어있는 경우에 붙어있으면 지금처럼 be quiet 조용히 해. 그죠?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요. 하나 옆에다 더 써둘까요? 그래서 so that은 이렇게 돼 있죠. so that
그래서 여기 형용사 부사 나오는 경우 다시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주어 동사. 이거는 결과를 나타내죠.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가 뭐뭐하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so that이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주어 동사 나오는 거. 그럼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이럴 것이고. 하나가 더 있어요. com마하고 so that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요걸 하나 써주시라고요. 이렇게 된 경우. 요거는 95% 뭐라고 해석되냐면 따라서 이렇게 해석돼요. 따라서 이거는 so that이. 뭐뭐 하도록이 아니라. com마하고 so that이 있어요. 이건 따라서 이렇게 해석돼요. 알겠죠? 세 가지가 있어요. so that이 그래서. 너무 여러분이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해서. 얘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so that은. 이걸로도 받을 수 있죠. in order that. 이걸로도 바꿀 수 있죠. 그죠? so that, in order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할 수 있도록. 얘는 so that 다음에 앞에 커마가 있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접속사 끝! 근데 여러분이 알아서 문제 풀어보면 됩니다. 문제 풀다 이해 안 되면 틀어서 물어보고. 전치사 뒤에 보시겠습니다. 168쪽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치사 했죠? 전치사. 그럼 쭉 가면 흩어만 볼게요. 168쪽. 문제 안 풀어놨을 것 같은데? 전치사 오늘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집에 가서 틀림없이 질문 생길 거예요. 전치사 하다 보면. 전치사 한번 흐름만 한번 쭉 봐봅시다. 전치사는 목적어. 그래서 전치사는 목적어, 명사. 잘 보세요. 전치사 목적어를 취한다고 그랬죠? 명사, 구 또는 명사, 대명사, 목적격, 그 다음에 명사절과 함께 전사구를 이뤄. 근데 투부정사는 안 오죠. 문장 내에서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한다. 왜? 전명구라고 그랬죠. 전명구 위치 어딘가 생각해보세요. 형용사 구에 있었고 부사 구에 있었죠.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한다. 전명구 두 개 있었잖아 위치가. 명사 앞에 있는 명사 후치 수식해주면 형용사구, 동사 꾸며주면 부사구. 형용사 역할.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거나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보호 역할한다. 이 보호로 쓰인다는 건 물음표 하세요. 이건 이 선생님 견해예요. 요거는 지금 저기 일부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어요. 이렇게 문법칙에 쓰시는 선생님들 계세요. 예전에 성문 종합영어라는 데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거든요. 밀고 있는데 많은 선생님 동의는 안 하고 계세요. 여기까지 보호를 해버리면 너무 복잡하다 해서.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나는 I got a postcard. 나는 우표가 나는 엽서가 있다. 파리로부터 온. 그래서 파리에서 온 엽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셀리는 큰 문제 상태에 있다. 이건 있다라고 해서 이건 in을 수식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is는 있다, 이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해석할 때는 완전 자동사로서 일형식이에요. 그래서 in big trouble을 뭘로 보는 경우가 많다. 얘를 갖다가 그냥 수식어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고민할 건 아니다. 부사 역할, 동사, 형용사,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The runner, 그 경주하는 선수는 그 레이스를 했다. 쉽게, 그죠? with easy는 쉽게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하나 쓸까요? with 다음에 추상명사는 부사입니다. with easy의 뜻이에요. 거기다 이렇게 하면 쓰게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죠? easy. 가끔 생뚱맞게 이런 거 낼 때가 있어요. 학교 원본이 이질리였어요. 교과서가. 근데 두 단어로 영작하래요. 이질리 쓰려고 그랬더니 아무리 봐도 두 단어가 안 되잖아. with easy입니다. 이러면 가끔 영어 선생님들이 옛날 생각나서 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easy 이것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형용사로. 형용사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It feels easy. 이렇게 돼 있었던 거거든요. 원래 원문이 이건데 갑자기 영어 선생님이 두 단어로 쓰래요. 실제 고등학교 문제예요. 얘도 그렇고. 그러니까 easy였는데 갑자기 어떻게 두 단어로 쓰지? 근데 easy를 써야 돼. 이게 이렇게. with는 easy잖아. 형용사는 뭐 쓰면 되냐면요. 이렇게 쓰면 돼. at ease. 이게 easy랑 같은 거예요. 이게 easy랑 같은 거예요. 가끔 시험 문제 내요 영어 쌤이. 그 다음에 with easy가 보여서. 그 다음에 be good at 무엇을 잘하다죠? 나는 온갖 종류의 스포츠를 잘합니다. 그 다음에 in short 요약하면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치사구가 두 개 이상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거 장방시입니다. 장방시. 장방시. 장소, 방법, 시간 이렇게. 장방시. 나는 제주도에 갔다 비행기로 토요일날. 뭘 먼저 써야지? 장소 먼저, 그다음 방법, 그다음 시간 이렇게. 또 작은 단위, 큰 단위. 이거는 뭐 여러분이 나중에 영작 연습하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가 보세요. 169페이지 보시면 장소 방향의 전치사.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참고로 보세요.
나랑 많이 했죠? 장소 방향할 때. 그죠? 어디를 향해서 출발한다, 통과한다, 뭐 이런 것부터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예. 선생님 걸 보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저기 170페이지 봐보세요. 170페이지 봐보시면 장소, 170페이지 장소 또 방향의 전치사 있죠? 에도닌, on, over, above. 그죠? 이거는 접촉해 있는 거, 위쪽에 있는 건지 이해되겠습니까? 이미 다 했습니다. 자, 시간의 전치사 넘어가 보겠어요. 시간의 전치사. 시간을 할 때는 S고 조금 넓은 아침, 점심, 저녁 되면 on 쓰고 뭐 in 쓰고 이런 거 있죠? 그죠? 이건 뭐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하게 좀 나눠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until이랑 by. 알겠죠? until이랑 by. 그래서 until은 계속이고 뭐뭐까지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그거 넘어가도 되는 거. 그건 until. 야 그때까지 제출해. 그때 이후면 안 받아. 그러면 by. 아시겠습니까? 완료. 그래서 by는 완료고 until은 계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헛갈리죠? 됐죠? 그 다음에 거기 for랑 during의 동그라미 치시겠어요? for랑 during의 동그라미. 둘 다 동안이죠. 차이가 있어요. for는 막연한 기간, for a long time. 막연한 기간과 숫자, for 2 hours. 알겠죠? 2시간 동안. 막연한 기간과 숫자 그렇게 쓰시면 돼요. during은 어떻게 하면 돼요? during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during. 아 거기 왼쪽에 있구나. 오른쪽에도 있구나. 오른쪽에도 있네. 뭐 둘 다 있네. 난 오른쪽을 레고나 있네. during은 특정 기간. 오른쪽에 있네. 시간의 전치사 보면 맨 밑에 있네. for랑 during, by, until 있네. 그죠? 오른쪽에 잘 나와 있구나. 난 171쪽 보고 표시해 줬는데. 172쪽에 잘 나와 있네. 그죠? 172쪽에 for, during, by, until 이게 잘 나와 있네요. 그죠? 돼 있죠? 거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72쪽이 잘 돼 있네. 보시면 at 시각 시점, in 연도 계절, 그 다음에 오전 오후 등 비교적 긴 시간인데 오전 오후인데 막연한 날에 오전 오후예요. 오는 요일, 그 다음 날짜 특정한 날에 오전 오후. 알겠죠? 그 다음에 by 어느 시점까지 완료, until 뭐뭐 시점까지 계속 지속. 그래서 by랑 until이 헛갈려 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숙제를 월요일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때까지 끝내겠다는 거예요. 안 넘기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어디까지? 주말까지 여기에서 머무를 거예요. 스테이니까. 주말까지 머무를 건데 주말 지나도 머물러도 괜찮죠? 이해되겠어요? 그때까지 꼭 떠난다 이런 느낌은 없잖아요. 네, 그런 뉘앙스입니다. for는요. 구체적인 시간, 그러니까 숫자. 그 다음에 단순한, 막연한 시간. 알겠죠? 숫자가 나온 경우. 그 다음에 막연한 기계들. for long time. during은 특정 기간. during the war, during the vacation 이런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원인 목적의 전치사. 이건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단 도구의 전치사. 이것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전치사.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보고도 얼마든지 풀 수 있는데 반드시 질문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뭘 풀어오시면 된다? 접속사와 그 다음에 전치사를 같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푼 명사, 대명사 뭐 그런 것도 있었죠. 그죠? 아마 대명사를 좀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 그거 설명하면 진도가 안 나가서 조금만 쉬었다가 문형 좀 설명하고 그럼 언제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